레디 후.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오늘은 제가 i7 12700을 이용한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CPU는 i7 12700이고요 LGA 1700 소켓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PC4 3200, 삼성 16기가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기가가 되죠. 그래픽 작업용이다 보니까 32기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가 장착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B660M 박격포 DDR4 제품입니다. DDR5 제품도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DDR4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DDR4 제품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CPU 쿨러는 딥쿨의 AK620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제품이고요. 팬이 쌍날 팬이라서 CPU 온도 낮추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쿨러예요. SSD는 WD의 블랙 SN770 M.2 NVMe 500GB 제품을 사용했어요. 다음으로 그래픽카드는 펠릿의 지포스 RTX 3050 제품입니다. 8GB 제품이고요. 게임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으시고 포토샵 같은 그래픽 작업만 하실 용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양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750W 골드 풀 모듈러 제품이 들어갑니다. 12700에다가 3050 정도면 750W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하드를 이제 추가로 3개를 더 기존에 쓰시던 걸 다실 거고 거기다가 하드를 더 달 거기 때문에 하드를 여러 개 달 수 있는 케이스를 사용했고 파워도 그 하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750W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의 DLX23 메쉬 RGB라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하고 좀 다른 점이 하드 드라이브를 총 9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드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3개를 장착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사진 같은 걸 찍으시면 하드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하드를 충분히 많이 달 수 있는 DLX23 메쉬 RGB 케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보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MSI사의 B660M 박격포 DDR4 제품입니다. 열어보면 메인보드가 들어있고요. 하단에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습니다. SATA 케이블, 그 다음에 드라이버 CD들, 설명서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메인보드 램 슬롯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M.2 슬롯에 전부 방열판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부도 방열판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보조 전원은 8x8에서 16핀입니다. 24핀 주전원이 있고요. USB 3.0 포트 전면, 그 다음에 3.1 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RGB 같은 경우는 하단에 12V, 5V가 있고요. 상단에 5V RGB가 있습니다. RGB는 양쪽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태이고요. 이 메인보드에 이제 메모리를 장착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한 개만 장착하신다 그러면 2번 슬롯을 추천드리고요. 2개를 장착하신다 그러면 2번과 4번 슬롯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M.2 슬롯을 장착하실 때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포트고요. 두 번째 슬롯 같은 경우는 PCI Express 4.0을 지원하지만 SATA 방식도 지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CPU를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칩셋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NVMe M.2 SSD를 장착을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 슬롯에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SATA 방식의 SSD를 장착하신다 그러시면 2번 슬롯에 장착하시면 되세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1번 슬롯에 장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 아머 실드가 되어 있는 1번 슬롯에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슬롯은 PCI Express 4.0까지 지원하고 이 슬롯은 PCI Express 3.0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롯에 장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먼저 CPU 슬롯에 CPU를 장착을 할 게 아니고 M.2 슬롯에 M.2 SSD를 먼저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CPU 쿨러를 꽂게 되면 M.2 요 장착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SD는 WD 블랙 SN770이라는 제품입니다.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고요. 속도가 5000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SSD를 꺼내게 되시면 나중에 AS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품 스티커를 여기에다 붙여주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SSD 뒷면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2 슬롯 볼트를 풀어주고요. M.2 SSD를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여기 이제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이 맞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장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뚜껑을 장착하기 전에 이 비닐을 꼭 띄워주세요. 이 서벌 패드 비닐을. 이걸 안 띄게 되면 SSD가 열 분산이 제대로 안 돼서 다운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들어있고요. 인텔 쿨러가 들어있지만 이 쿨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AK62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CPU를 장착할 때는 이 레버를 제일 먼저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CPU를 요 플라스틱 팩에서 꺼낸 다음에 조심스럽게 잡고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홈을 CPU 메인보드 소켓에 맞춰서 꼭 넣어주면 됩니다. 홈에 맞춰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뚜껑을 내려주시고 손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요 레버와 요게 겹치도록 딱 해준 다음에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열린 뚜껑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CPU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서멀 그리스를 바르시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정품 쿨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서멀 컴파운드가 이미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12700 같은 고사양 CPU를 쓰시면서 정품 쿨러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시하고 서멀 컴파운드를 새 거를 하나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MX5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가운데 좀 짜주고 사방으로 4귀퉁이 해주시고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K620 CPU 쿨러를 이제 꺼낸 거고요. 쿨러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액세서리, 그 다음에 서멀 컴파운드, 그 다음에 케이블도 들어있고요. AK620 쿨러를 장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설명서를 꼭 한번 정독을 하시고 장착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CPU 온도가 높거나 컴퓨터에 이상지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정독을 하시고 읽어보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텔 LG 1700에 사용되는 액세서리만 모아봤거든요. 하단 브라켓, 그 다음에 상단 브라켓. 상단 브라켓은 보면 1, 2, 3이라고 써져 있는 요 브라켓이 상단 브라켓입니다. 너트와 볼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손 볼트, 그 다음에 잠그는 쪽만 있는 손 너트, 이렇게 4개씩이 필요합니다. 조립하기 전에 쿨러 밑면에 보면 이 쿨러 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닐 테이프가 붙여져 있거든요. 이걸 꼭 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떼시게 되면 온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하단 브라켓에 보시면 볼트가 4군데가 있는데 이 볼트를 이 메인보드 구멍에 맞게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맞추는 방법은 이 볼트를 가장 바깥쪽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나게 가장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메인보드를 뒤집어서 합한 브라켓을 이렇게 구멍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트와 볼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손 볼트를 이용해서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 바를 올려줄 건데요. 상단 바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 볼트 자리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CPU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있고 하살표가 있거든요. 이 하살표가 꼭 CPU 방향을 바라보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하살표가 CPU 방향을 꼭 바라보게요. 그 다음에 볼트를 4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볼트를 제공된 손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PU 쿨러를 장착을 해줄 건데요. 이 중간에 종이 가림막은 빼주시고 쿨러는 미리 탈착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볼트를 조이려면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쿨러에 가려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쿨러는 미리 빼줘야 됩니다.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날카로운데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갑을 끼고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빼내고요. 이거를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작업을 하실 때 글씨 부분이 메인보드 하단 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세요. D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빼놨던 쿨러 다시 꽂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쿨러가 왔죠. 여기다가는 요 함께 제공된 Y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또 하나 이렇게 꽂아서 이 부분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정리해 줘야겠죠. 메모리를 장착하고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러 다시 붙여주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금속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딱딱 소리가 나게. 그래픽카드 몸체가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부자재가. 펠리 3050이고요. 비닐 테이프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비닐 테이프는 화면 잘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슬롯은 여기 1번에다 꽂으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를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자, 파워 몸체와 케이블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단자가 필요한 부분에 이 케이블들을 꽂아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모든 케이블을 다 꽂아 놓겠다 해서 꽂아 놓고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모든 케이블을 다 꽂아 드리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이럴 때 케이블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케이블들을 잘 보관하시면 상관없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들을 기본적으로 다 꽂아주는 편입니다. 케이블을 꽂을 때 제일 먼저 메인보드 먼저 꽂아 보도록 할게요. 24핀이죠. 자, 24핀 케이블을 보면 한쪽은 이렇게 24핀이 다 붙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10핀과 14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4핀과 10핀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에 이쪽을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케이블을, 나눠져 있는 케이블을 꽂아 주시면 돼요. 꽂으실 때는 이게 꽉 들어가서 안 빠질 정도로 꽂아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빠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꽉 꽂아 주세요. 절대 안 빠질 정도로. 이렇게 24핀을 꽂았고요. 그 다음에 CPU 쪽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이 메인보드가 8핀이 2개, 1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꽂아야 됩니다. 자, CPU라고 써져 있는 이 메인보드 보조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에 보시면 CPU라고 써진 게 있습니다. 이 케이블 있죠? 한쪽은 이렇게 8핀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8핀과 이렇게 4핀으로 나눠지는 케이블이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Y자로 되어 있는 쪽이 메인보드에 꽂히는 쪽이고요. 이쪽이 파워에 꽂히는 쪽입니다. 이 8핀 합쳐져 있는 걸 이 파워 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빠지게 잘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3개를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에 이렇게 PCI라고 써져 있고 6핀, 2핀으로 나눠지는 케이블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8핀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8핀, 2핀이 나눠지는 쪽은 그래픽카드 쪽이 꽂히는 쪽이고요. 이렇게 8핀이 합쳐져 있는 쪽은 파워 쪽에 꽂히는 쪽입니다. 파워 쪽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나머지 2개도 꽂아줄게요. 그 다음에 ID와 SATA 케이블을 이제 꽂아줄 건데요. ID와 SATA 케이블 같은 경우는 ID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SATA라고 되어 있는 SATA 케이블, ID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6핀이 모여 있는 쪽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쪽이 파워 쪽에 꽂히는 겁니다. 꽂아주고요. 나머지 케이블들도 꽂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ID에서 플로피로 연결되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건 플로피 드라이브라고 해서 옛날 장치에 연결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케이블을 어디 쓰는 데 있나 해서 연결하신다 그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케이블을 쓰는 게 아니면 연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파워를 기본적으로 연결해야 될 곳이 딱 3군데가 있는데요. 가조립 테스트를 할 때 첫 번째 메인 24핀 전원입니다. 두 번째 CPU 쿨러 옆에 있는 보조 전원 8핀 총 16개 요걸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보면 8핀 보조 전원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 3군데는 꼭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24핀 전원을 24핀에 꽂아 주시고요. CPU라고 표기되어 있는 요 케이블을 이쪽에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CPU 보조전원을 연결할 때 이쪽에 Y잭이니까 요거를 여기다 또 꽂아도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케이블을 따로따로 연결해 주시는 게 부하를 훨씬 적게 먹고 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결해 주는 쪽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은 요 PCI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을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합친 다음에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 빠지게 잘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는 USB 잭이기 때문에 USB 단자 아무데나 꽂아 주시면 되고요. 모니터를 연결하는 이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래픽카드가 따로 꽂아져 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에 있는 요 HDMI 잭에 꽂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픽카드가 없고 내장 그래픽만 있다 그러면 내장 그래픽 쪽 HDMI 포트에 꽂아 주시면 돼요. 만약에 DP다 그러면 DP에다 꽂아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따로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 그래픽카드 포트에다가 HDMI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파워선을 연결하고 이 스위치를 일자로 놓으시면 됩니다. 0으로 놓게 되면 파워 오프 상태가 되고요. 1로 놓게 되면 전원이 켜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가조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파워를 이제 켜야 되는데 파워 버튼을 켜는 방법은 JFP1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자 중에 요 상단 2개를 쇼트를 시키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전원이 켜져서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 정상적으로 나왔죠. CPU와 메모리가 체인지 되었다고 F1을 눌러서 번 셋업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CMOS 화면이 나왔고요. 먼저 CPU를 확인해 보면 12세대 i7 12700이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3200MHz 2개가 꽂혀서 32GB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온도는 27도, 메인보드 온도는 31도로 아주 양호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D가 인식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 스토리지 요거를 누르면 되겠죠. M.2 슬롯을 보면 첫 번째 WD 블랙 SN770 500GB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일단 컴퓨터 가조립 테스트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고요. 이 상태로 이제 케이스에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X23 메쉬 RGB입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를 꺼내실 때는 이 안에 손을 넣어서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박스를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으시면 쉽게 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펜이 앞에 3개가 있고 전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 패널도 보면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 3.1 C타입이 있고요. USB 2.0, 헤드셋, 마이크, USB 3.0 포트가 있고요. LED 전환 버튼도 있습니다. 이쪽 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 후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개, 상단에 총 7개. 이거 하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를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내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설치하는 날 벌써 3개를 달아드려야 되고요. 하드를 더 추가로 다실 거기 때문에 하드를 여러 개 달 수 있는 케이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 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DLX20이라고 폼팩터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 뒷면에 보시면 이 하드 드라이브 장착하는 슬롯에 액세서리 박스가 들어있어요. 괜히 어디 있지 찾지 마시고 꼭 뒤에를 확인하시기 바래요. 메인보드를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분리를 해줍니다. DLX23에 박격포 메인보드를 장착을 한다 그러면 요 스탠드 오프는 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탠드 오프도 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오프 2개는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크플래시 DLX23 같은 경우 요 스탠드 오프를 놓고 빼기가 편하도록 이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이용해서 스탠드 오프를 위치를 옮기시고 추가로 장착을 해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박스는 한쪽에 스탠드 오프를 끼우시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끼우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추가로 스탠드 오프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돌려서 힘이 딱 걸린다 그러면, 안 돌아가게 힘이 걸린다 그러면 바로 빼시면 돼요. 굳이 세게 조이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 스탠드 오프 하나 더 여기다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탠드 오프를 요 바로 위에 구멍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스탠드 오프도 요 윗칸으로 옮겨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스탠드 오프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넣어줄 건데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백패널이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라서 따로 백패널을 꽂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실 때 이 후면편 전원 케이블이 있거든요. 요게 백패널 사이로 끼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돼요. 끼시게 되면 쇼트가 발생해서 컴퓨터에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케이스 후면에 메인보드 백패널이 딱 맞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액세서리에 보면 볼트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M4 볼트가 있고 머리가 육각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머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와셔 부치 M3 볼트가 있습니다. 요 M3 볼트는 메인보드 조립할 때 쓰는 거고, 고정할 때, 아니면 SSD나 메인보드 고정할 때 쓰는 거고요. M4 볼트 같은 경우는 하드 드라이브나 파워 같은 걸 고정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요 M3 볼트를 이용해서 메인보드를 장착하도록 할게요. 볼트를 조이실 때는 힘이 딱 걸린다 그러면 바로 멈추시면 돼요. 이거를 세게 더 돌려야지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파워는 팬이 있는 부분이 밑에 쪽으로 가게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밑부분으로 가게 해서 넣고 볼트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M4 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머리가 육각으로 되어 있는. 자, 케이블, 전면 패널 케이블을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HD 오디오입니다.
HD 오디오라고 써져 있는 케이블은 여기 J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JOD1이라고 되어 있는 요 포트에 꽂는 건데, 중간에 보시면 하나가 빈 거에 있어요. 이 빈 게 위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HD 오디오라는 글자가 위로 오게 하셔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SB라고 되어 있는 요 잭을 꽂아 보도록 할 건데요. USB도 보면 끝에 하나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SB라는 글자가 밑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USB는 JUSB2나 JUSB1에다 아무 데나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워선이랑 이런 걸 꽂아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리셋 스위치를 꽂을 건데요. 리셋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꽂으셔도 되고요. 밑면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스위치는 리셋 스위치 바로 위에다가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리셋 스위치 바로 위에다 꽂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파워 LED를 꽂아 줄 건데요. 파워 LED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전면 USB C타입 포트를 꽂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JUSB4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이쁘게 꺾어서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USB 3.0 케이블을 꽂아 줄 건데요. USB 3.0 케이블은 JUSB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꽂아주면 되는데, 케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메인보드 안쪽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하드를 추가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SATA 케이블을 미리 연결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개의 SATA 케이블에다가 하나 둘 해서 6개가 되는데, 이 케이스 후면판과 전면팬이 있는데, 요게 케이스팬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써졌죠. 전원 커넥터 4핀 ID와 3핀 커넥터는 꼭 같이 연결해 주세요. 4핀 ID 요거는 전원을 팬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3핀 커넥터는 RPM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요 전원을 꽂아주면 되세요. 파워 케이블 온 것 중에 보면 이렇게 ID 몰렉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앞놈 숨놈을 각을 맞춰서 딱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디오 단자 꽂는데 옆에 JRGB1 옆 SYS 펜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1, 2, 3에 딱 맞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 홈이 밑으로 가게 해서 뒤집어지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워선을 연결해 볼 건데요. CPU 보조전원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CPU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한 개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 빠지게 꽉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인보드 24핀 메인 전원을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후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후크가 있거든요. 바깥쪽에 후크가 꽂히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꽂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꽂을 건데, 요 PCIe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꽂기 전에 먼저 그래픽카드를 먼저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됐고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꽂아 줄 건데, 보조 전원도 보면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후크가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6핀과 2핀이 따로 되어 있는 걸 붙여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 당겼을 때 빠지지 않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빠져가지고 원인 못 찾으면 사람 진짜 피곤해집니다. 지지대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그래픽카드를 조금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그러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됐고요. 펜이 잘 돌아가는지 손으로 한번 꼭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지대에다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금방 풀러서 연결할 수 있겠죠. DLX23도 DLX21과 똑같이 케이블들을 정리하실 때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전면 패널 선들이나 케이스 펜 선들은 바닥에다가 찍찍이 바닥에다 한번 까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워 케이블들을 찍찍이 위에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편하게 고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불편하고 나는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케이블 타이로 꽉꽉 묶어주면서 좀 더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건 개인 선택 사항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찍찍이 밑에 전면 패널이나 케이스 펜 선들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파워 케이블들을 고정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파워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 미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SATA 케이블이 많은 케이블을 여기 한 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서 미리미리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케이스 후면 케이블 정리는 다 끝났고요. 이쪽에 SATA 하드 4대 연결할 수 있게 전원선이랑 SATA 케이블이랑 다 작업을 해 놨고요. CPU 보조 전원도 고정을 해 줬고요. JFP2에다가 꽂아주면 되는데요. 검정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 스피커 소리가 나게 하려면 시모스 설정에서 세팅에 포스트 비프 여기 디저블 되어 있는 거를 이네이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네이블로 바꿔주면 소리가 납니다. 자, 컴퓨터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케이스 펜 4개 전부 다 조용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SATA 케이블과 전원선 케이블 한 개씩 다 빼놨고요. 그 다음에 AK620 펜도 아주 조용하게 잘 돌아가네요. 그래픽카드 펜도 아주 조용하게 돌아가고요. 조립이 다 됐으니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제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CD 프로그램으로 부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6분 37초 정도 지났고 i7 12700 CPU 온도 최대 71도, 지금 현재는 65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GPU 온도 같은 경우는 RTX 3050인데 지금 현재 한 40도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어차피 요거는 지금 CPU만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GPU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잘 되네요.